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 혼술 8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습적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 가처분 신청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각하가 되고 하나는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인용이 됐다, 아니 사실상 전부 다 인용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것을 제가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했으니 그 판결문을 중심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이 제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상대로 한 것이죠.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 효력이 없다,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상대로 한 것 이거 하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나, 또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두 개인데, 자, 이 당을 대상으로 한 데 대해서는 이 법원이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각은 심리 끝에 이것은 인용을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인데, 끝내는 것인데, 그냥 기각해서 끝내는 것인데, 각하는 소송거래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집행정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를 했죠. 그러면 본안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건 올 때까지. 어쨌든 그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했는데, 자, 직무집행을 정지한 이유는 판결문에 보면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이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죠. 당헌 당규상에 놓은 비상상황.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전국위원회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중에 비대위원장 의결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상황이 아니고 또 이준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체제로 본인이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바로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되고 하고 나서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 직무대행을 권성동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쭉 가면은, 직무대행체제로 쭉 가면은 내년 1월 8일 되면은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끝나죠. 그러면 1월 9일부터 당대표로 복귀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주호영 비대위에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을 해버리면은 이준석은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좀 강론을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울남부지방법원 50일 민사부 이 결정문입니다. 그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주문은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다. 그리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주문이 됐고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하죠. 하는데 일단 이 각하된 것,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 의결을 거쳐서 국민의힘이 의결을 거쳐서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 사건에서 이준석은 이 사건 각 의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주호영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채권자는 제기를 한, 그러니까 이준석. 가처분에 있어서는 이준석의 주장 자체에 의해서 이준석과 저촉되는, 서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저촉되는 본인의 지위와 서로 저촉이 되는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본인이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 당 대표직을 대행하는 비대위원장이 된 주호영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것은 각하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것은 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해도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 채무자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왜 이것을 인용을 했는가? 이것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절차상 전국위원회 의결을 절차상 하자 여부를 먼저 따졌는데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이 전국위원회 소집은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및 그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당헌 당규대로. 그리고 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를 쭉 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준석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단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S 투표를 했다.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ARS 전화투표 방식을 사용해서 그동안 당기구 투표에서 해왔다. 그리고 채권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 대표로 선출될 때도 ARS 전화투표 방식이 사용된 점에 비춰보면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는가? 실체상, 전국의 의결의 실체상 하자 여부, 여기서 나옵니다. 실체상. 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상상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거리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는 것은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해서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법원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대표 6개월간 이것은 사고지, 거리가 아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죠.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당대표 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대표 거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원내대표가 지금 다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직무대행으로서. 그런데 갑자기 이 직무대행을 비대위로 바꿀 만큼의 비상상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당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이렇게 했고, 또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를 했어도 남아있는 최고위원들로 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뽑으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법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상상황이 아니고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가 되더라도 지나더라도 채권자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비상상황, 여기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이 재판부의 잣대로 막 해석을 한 것이죠. 아니, 당대표가 이 권한을 따지면은 당대표가 이 성접대를 받아서 또 그것을 증거인멸 교사를 해서 윤리위원회 6개월 그 당원권 정지된 데서 직무대행으로 갈까 비대위로 갈까 하다가 일단 직무대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 문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노출이 되는 바람에 다시 그 직무대행을 그만뒀고 그래서 그 비대위로 간다. 자, 이 상황이면은 당에서는 비상상황이죠. 처음에 원인 제공을 이준석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비상상황에 가도록 원인 제공을 했고 직무대행 체제로 갔다가 직무대행이 사퇴를 했으면 그러면 비대위로 가는 게 정상적이죠.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사퇴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것을 상당히 자의적으로 그 해석을 해서 비상상황이 아니다.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당대표가 거리가 돼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뿐이다. 그 당대표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이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려면은 가반이 무너져도 또 보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항정수 재판장, 이용희 판사, 최호진 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유상범 당의 국민의힘의 법률지원 당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다 아시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말이 되는데 오늘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17일 날 8월 17일 날 첫 심리가 열렸을 때 그때만 해도 당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지만은 법원에서 이 재판부에서 황정수 재판부에서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 이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인데 또 주 초에 이번 주 안 되고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늘로 끝나는 주가 아니고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안 된다. 다음 주 하겠다는 것은 입장문을 내서 공지까지 한 사안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것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이 황정수 이 재판장이 이 진보 성향 그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죠. 우리법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도 막 있고, 자, 그쪽 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진보 좌파 쪽에,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 이준석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국민의힘이 이 내분을 일으키도록. 자, 그 차원에서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이 된 것 아닌가. 이것을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 제기가 설득력 있는 것이 분명히 이번 주에 안 한다고 했다고 오늘 했는데, 자, 그럼 왜 오늘 했느냐?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연찬회를 했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저 천안에서. 오늘도 연찬회 도중에 이 소식이 들렸는데, 연찬회를 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현장에 갔죠. 천안에 가서 또 대통령실 참모들 전원이 가고 장관들 전원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 취임 100일 동안 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지율도 떨어졌지만은 잘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전임 정권 탓하지 말자. 국제 환경 탓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뭉쳐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 이런 다짐을 오늘까지 하는 날이죠.
오늘까지 계속 그 분임 토의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갑자기 뭐 낮 12시가 다 돼서 전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죠. 대구에서 이 서문시장도 가고 해서 이 보수의 텃밭에 가서 민심 파악도 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 잘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난동 수준으로 이 국민의힘을 휘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오늘 하는 날이 아닌데 오늘 갑자기 했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막 벌어진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판부, 항정수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 고향 이야기까지 뭐 아무래도 호남 쪽에 민주당 세력이 많으니까는 고향이 뭐 구례, 전남 구례고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강주지방법원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한 그런 경력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라는 이 진보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에서 활동을 했다. 그런 것까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당초 이것이 법조인들은 정치권에서는 뭐 인용 가능성 이야기했지만 법조인들 중에서는 거의 뭐 가능성 거의 없다. 뭐 그런 그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전국에 하면서 다 절차를 거치면서 다 그 판사 출신들이 다 했던 겁니다. 자,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준석 측은 지금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은 항고를 할 것이고 인용이 되면 잠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인용이 되면은 자기는 1월 8일, 1월 9일 되면은 다시 당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잠적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준석 쪽 이야기만 나오지 이준석의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것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막 그 방송에 나가서 떠들지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말대로 잠적을 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남았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오늘 국민의힘이 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고 이 이의 신청은 항고로 가는 전 단계죠. 이 남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 고법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항고를 하고 또 거기서 만약에 인용이 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항고 기간도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2주 내지 3주면 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1심 판결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비상 상황이라면은 두 번째 오늘 법원이 이야기한 이준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 그것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이 이준석이니까 그것을 굳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또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2심 재판부는 성향이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중립적으로 법률적 검토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탄원서를 낼 때 계속 안에 있는 상황을 마치 정치권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있었던 상황을 법원에 일러 바치듯이 막 그런 글들을 썼죠. 뭐 절대자, 대통령을 절대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신군부, 강주 민주화 운동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고 정치적 판단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론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은 뭐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 징계 이 정도 소동을 일으키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면 그 전에 추가 징계 이야기가 나왔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추가 징계를 경고를 했습니다. 이 추가 징계는 당규에 보면은
1차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가 당원권 정지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징계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죠. 탈당 권유도 열흘 만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하면은 뭐 전당대회고 뭐고 영구히 퇴출되는 거죠. 또 하나 남은 것이, 그러니까 항고, 추가 징계, 또 하나 남은 것이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 수사. 이달 말쯤에 결론이 나올 텐데, 이미 김성진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6번이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진술. 그래서 이달 말에 경찰 수사가 나서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준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혹시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에서 발붙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의 운명은 여전히 벼랑 끝에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